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13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양평 진실게임, 이것은 끝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더 탐사가 처음에 그 의혹을 제기를 했죠.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더 탐사. 그것을 민주당 대표 원로라는 이해찬 전 총리, 국무총리가 그걸 받아서 확산을 시켰고, 이재명이 또 그걸 토스받아서 뭐 당내 TF를 만들고 국정조사하자. 그리고 외부에 이 윤석열 그 퇴진 뭐 이것을 매주 시위를 하는 그 세력들을 끌어다가 국회에서 뭐 탄핵,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소동을 벌였는데 게임은 끝났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전부터 그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희가 초기부터 드렸죠. 뭐 지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도 없이 사실상 강상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선산이 있다는 강상면에 지금 JCT 교차 그러니까 분기점이 생겨도 김건희 일가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다. 오히려 땅 가치가 떨어진다. 그 말씀은 계속 들었습니다. 이 나들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가로 해서 다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그 JCT 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 진동, 오늘도 국토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땅값 오르는 것 아니다. 자,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일부 좌파 매체는 진실과는 상관없습니다. 뭐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고 계속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소동을 벌였는데, 자, 오늘 그 딱 떨어지는 그 진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쪽에 JCT 그 분기점 변경 검토를 문재인 정권 시절에 순수 민간 업체에서 그 방안을 제시를 했다. 자, 원래 안이 아니고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잠정적으로 확정된 그 노선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JCT가 가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용역을 받아서 민간 업체 두 곳에서 대안이 더 낫다. 그 강상면으로 가는 게 낫다. 그것을 제시를 해서 결국 그것이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 예타를 통과했으니까 예비 타당성이죠. 말 그대로 예타죠. 타당성 조사를 지금 다시 하는 과정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민간업체 용역을 주니까 그 강상면이 더 낫다. 이 결론을 냈고, 그것을 문재인 정권 국토부에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정치적 외압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기술적인 검토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이 용역을 했던 두 업체에 또 개딸들이 몰려가서 그 홈페이지에 몰려가서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이랬죠. 그런데 그 업체의 대표들이 오늘 나섰습니다. 나서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기 작년 5월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뭐 종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점 어떤 뭐 버스 종점 이런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끝지점이죠.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한 민간 업체가 오늘 국토교통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현장에 가서 국토부 출입 기자들 다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이 업체 대표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현장 방문 이후 그 기술자들이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대안 마련 과정에서 외압, 국토부 별도 지시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오늘 국토부 기자단, 출입 기자단을 몽땅 데리고 양평으로 갔습니다. 양평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이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자들이 갔으니까 기자들 중에서는 자편향 매체 기자들도 있죠. 뭐 MBC도 있을 거고 한겨레, 경향신문 다 같이 갔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만약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질문을 했겠죠. 질문을 해서 또 뭔가 그 의혹을 부풀리려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업체 두 사람이 얼굴을 공개하고 회사 이름을 걸고 다 진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들을 데리고 예타를 통과할 때 종점이었던 양서면도 가고, 그 다음에 변경된 강상면도 가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그리고 이 양평군에서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했던 강하 IC, 강상 강하에는
그 IC 인터체인지, 그다음에 강상에는 JCT, 그리고 강화 IC가 설치되는 그 운심리, 이 양평군 운심리 인근에서 그러니까 강하면 운심리죠. 인근에서 현장 점검식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식으로 이 관계자들이 다 가서 국토부도 가고 국토부 도로국도 가고 기자들 다 같이 가고 당시 용역을 받았던 민간업체 대표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국토부 도로국과 용역에 참여한 민간업체,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 예정 현장에서 직접 특혜 의혹 해명에 나섰다.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민간업체가 거짓말을 하면은 엄청난 본인들이 화를 입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개딸들을 비롯해서 좌파 성향의 열성 지지층이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수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정도 되면 끝내야 됩니다. 자, 이 타당성 조사는 작년 3월, 그러니까 대선 무렵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말기입니다. 경동 엔지니어링 이 업체에서 교통 분석을 하고 동해 종합기술공사 이 업체에서는 도로를 맡아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동해 종합기술공사 그러니까 도로를 맡았던 이상화 부사장이 나왔네요. 이상화 부사장은 이름까지 걸고 이야기합니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 양서면 그거는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 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이 너무 길다. 자, 그래서 양평군이 그리고 또 양평군이 요구한 양평 주민들이 요구한 인터체인지 강화 인터체인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현재 대안처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한 것이고, 자, 기술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어떤 그 도로 공사에 필요한 이 용어까지 써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어쨌든 기술자들이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왜 정치적 외압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리고 정치적 외압이고 뭐고, 그때 뭐 문재인 정권인데 이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 외압을 했을 리는 없죠. 어쨌든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면은 허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설명하다가 허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같이 갔던 기자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막 파고들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설명을, 브리핑을 업체 관계자들이 할 때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을 하니까는 그대로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로 노선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려면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결정된 것도 아니고 타당성 평가 과정 중으로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 게임 끝나는 건데, 민주당 또 무슨 터집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또 무슨 터집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이 민간업체가 또 어떤 뭐 압력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제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게 질질 끌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재명은 이 국정조사하자, 이게 바로 주장한 게 어제입니다. 어제 바로 국정조사하자 주장을 했고, 바로 그저께 이 김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뭐 맨날 구호를 외치는 그 단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만약에 그것이 갔더라도 전혀 땅값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땅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 문제 하나.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때 정권 때 시작이 됐고, 민간 용역업체 두 군데서 오늘 다 기술적인 문제를 다 설명을 하고 국토부 기자들 다 같이 데려가서 좌파 성향 기자들까지 다 가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데, 자, 민주당 또 뭐라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뭐라고 해도 이제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본인들은 괴담을 계속 퍼뜨리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 이 과정에서 저는 심각한 건 하나 느꼈는데, 뭐냐면은 민주당이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데, 민주당 편을 드는 정치평론가들, 패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따박따박 답변만 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의혹 제기가 민주당이 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숟가락만 얹었죠. 이 청남동 가짜뉴스도 그렇고, 술자리 가짜뉴스도 그렇고, 이번에 양평도 더 탐사라는 데서 했죠. 유튜브 채널, 가짜뉴스 전문.
그러니까 민주당은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때는 김의겸의 숟가락을 얹었고 이번에는 이해찬이 숟가락을 얹었죠. 그러니 이 대한정당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유혹 하나도 자기들이 못 만들고 그 소규모 가짜뉴스를 만드는 대탐사에 의존을 해서 거기다 숟가락을 얹고 거기서 먼저 하면은 김의겸이 나서고 총리까지 짓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것을 확산을 하고 그것을 이재명이 덥석받아서 TF 만들고 이 패턴이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의 그 실력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어떤 이슈를 만들지도 못하는 아젠다 세팅을 할 줄도 모르는 오직 이재명 방탄 그리고 돈봉투 코인 여기만 그 방어하느라 매몰되어 있는 그런 민주당과 민낯을 받고 이게 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해찬 지금 김의겸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그 고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찬도 그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고발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